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대학에 평범한 공부를 하다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평생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요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남들보다 먹는 걸 너무너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맛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고, 항상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거나 뭐 새로운 걸 보면 일단 한번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겨운 회사 생활을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회사 생활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재밌는 걸 뭐를 할까 맨날 연구를 몇 년을 했었어요. 주말에는 뭘 하지? 일 끝나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보내는 시간이 거의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요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으고 직장 생활하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토플 시험을 봐서 2009년 2월 1일 날 뉴욕 JFK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IA의 요리학교에 다녔고요. 그 2학기를 마치고 나서 엑스턴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턴십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어디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뉴욕은 서울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뉴욕이 아닌 정말 다른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즈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거기에서 훌륭한 셰프를 CIA에서 만나게 됐어요. 인턴하기 전에. 그래서 셰프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왜 너는 한국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요리를 하려고 하니, 배우게 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셰프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잡을 주신 거예요. 저를 신기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턴을 거기서 4개월 정도를 했는데, 이제 남부 음식, 문화, 음악, 뭐 재즈의 탄생한 곳이 뉴올리언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너무 달랐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되게 빡빡하고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는 되게 바쁘게 지내는 생활이었는데, 뉴올리언즈에서는 저를 보면 허니 베이비 스윗이에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것들. 그리고 항상 만나면 그냥 집에 와, 그래서 그냥 소박한 음식 같은 거 해서 먹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 문화와 그런 음식, 음악 모든 거에 되게 빠져버려서 이제 다시 인턴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갔는데, 다시 졸업을 하고 나서도 뉴올리언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즈에서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인턴 생활을 합치면 거기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유일한 4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동양 여자 쿡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였었고,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온 여자 셰프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저는 모르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너 얘기 들었어. 너 거기서 어거스트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며? 한국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리아 체이스라고 하는, 지금 나이가 96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 셰프가 계세요. 미국에서는 뭐 전설적인 분이신데, 그분한테 운이 좋아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배웠어요. 근데 남부 전통 음식, 건보, 뭐 슈림 크리올, 잠발라야, 뭐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것도, 콘브레드,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편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생활이 좋은데 뭔가 긴장감이 없어지는 느낌? 아, 나는 여기에 뭔가 도전을 하고 배우러 왔으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뉴올리언즈에 남아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될 것 같았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서 뉴욕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1년 반 동안은 오시아나라는 거기도 시푸드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서 1년 반 동안 일을 했었다가 이제 르베르나댕, 그러니까 생선 요리를 거기서 오시안에서 처음 하게 되면서 이걸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생선이나 시푸드가 더 요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내가 요리사로서 나의 목표를 한번 지금의 요리 수준에서 한번 더 높게 한번 더 많이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르베르나댕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2개월.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일을 하고 지금은 노매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뉴욕에서의 셰프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에서와 뉴욕의 셰프의 생활은 비슷하지만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컬이에요. 뉴욕에서의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사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민자들의 도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나 다른 이런 민족, 언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공존해 있다면 뉴올리언즈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오시아나 주방에서 일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첫 번째 그 미팅이었는데 셰프가 영어, 스페인어, 불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스페인 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장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셰프가 그 미팅 한 번을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또 불어로 얘기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뉴욕과 다른 도시와 그 주방의 차이점은 셰프로서의 차이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뉴올리언즈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만약에 내가 소스를 만들었는데 좀 별로다 그러면 뉴올리언즈에서는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가 조금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야 이거 개떡 같아. 야 뭐 퍽은 기본이고 뭐 욕을 막 하면서 이게 뭐야?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 1년은 너무 끔찍했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내가 이러려고 요리를 하게 됐나? 어떡하지? 뛰쳐나가고 싶은 날이 매일매일 그랬고 사실 지금도 가끔은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었고 너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지하철만 타더라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하철 문이 열리면 서로 앉으려고 너무 뉴욕은 모든 게 다 경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큰 꿈을 가지고 저처럼 뭔가를 한번 제대로 배워볼 거야. 나 이름 한번 날려볼 거야. 이런 식의 큰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그냥 나 시간당 뭐 얼마 벌려고 한 달에 뭐 얼마씩 모으려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이게 뭐가 되든 도가 되든 한번 해보자. 뛰어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특히 르베르나댕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전날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프랩을 많이 해놨어요.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내가 안 본 사이에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나를 한번 골탕을 정말 제대로 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좋은 거라면 정말 제가 뉴욕에 와서 스페인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뭐 정말 스페인 나라 어느 나라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뉴욕에서 한 3년 반 지금 있었는데 그 과정 요리하는 과정 안에서
살아남게 되는 여러 가지 저만의 배운 것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정말 얼굴이 정말 두꺼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제가 오늘 굉장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지금 5시 20분에 퇴근을 해가지고 지금 막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셰프가 야, 이거 개떡 같아. 다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일단 생각했을 때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내가 항상 완벽한가? 나 10번 잘하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목에 힘을 빡 주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야, 이거 개떡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음식을 어떤 사람은 사실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지금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요리를 한 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가장 자기다운 모습.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또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떡하지?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한국말도 잘하고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남들이 아무리 물어뜯으려고 해도 나는 내가 정말 대단해. 난 정말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는 습관을 저는 항상 들였어요.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뉴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이민자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도 하게 되고 많이 부딪히는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기회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고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면서 남의 문화도 배우려고 하고 항상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뉴욕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한식의 세계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한국 음식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짱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 음식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 이런 것들을 보게 돼도 우리나라만큼 어머니가 요리를 많이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자라고 하고, 어머니가 옥상에 다 그 고추장 재료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만드셨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옥상이 집에서 제 창문에서 보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밤새 적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8살 꼬마의 눈빛으로는 우리 엄마는 정말 이상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어머니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정성을 가지고 우리 그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드는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음식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한국의 고기 소스, 그 쌈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치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너무 맛있고 훌륭하고 좋은 음식이 되잖아요. 한국 음식을 그리고 또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뚜렷했고 또 그동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라던가 뭐 야채 같은 것도 말렸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이런 기법들이나 음식의 수준은 정말 너무 높은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보면 스파게티 막 이런 거 되게 비싸게 먹잖아요. 그런 거 전혀 돈 아까워하지 않고 굉장히 막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식집에 가서 반찬 막 나오고 공깃밥 추가했는데 돈 받으면 기분 나빠하죠. 그건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따지거나 그 노동으로만 따져도 한국 음식이 훨씬 더 시간에 비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우리는 너무 그동안 좋은 것들을 항상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물이나 공기처럼 그 고마운 마음, 그 소중한 마음, 대단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나라 요리를 지금은 배우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만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음식이 있고 어떤 나라든지 보면 뭐 이렇게 싸서 먹는 거, 뭐 타코라든가 우리는 쌈, 뭐 월남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음식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는 하나이거든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아요. 뭐 밥 먹으면 김치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감자를 먹거나 뭐 피클을 먹고 뭐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 맛은 달라도 구조나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정말 자부심 그리고 우리 음식이 다른 나라 음식과 비교했을 때 너무 냄새가 나거나 뭔가 초라하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테이크보다 더 대단하지 않다고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한국 팝법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북한 음식과 한국 음식 페어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각 코스가 한국의 대표 요리와 북한의 대표 요리를 합쳐서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그런 음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음식을 자꾸 뭐 어디서 본 것 같은 외국의 음식의 형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하이라이트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